너무 좁은 부분의 표현들, 작은 전무늬 같은 거를 표현해 주실 때 이 종이 연필을 이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묘사의 표현을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 소묘, 사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과를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과가 쉬워서? 사과는 그리기 절대 쉬운 작물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초 과정에서 사과라는 작물은 꼭 한 번은 그리고 넘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굴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진 자연물 중에서 가장 친숙하고 대중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기초과정에서 인공물보다는 자연물을 더 많이 그리게 돼요. 인공물은 정확한 형태가 필요하지만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형태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형태가 틀어지더라도 쉽게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자, 한번 색감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오는 반대쪽 우측에 어둠 흐름이 잡히겠죠. 어둠의 흐름 체크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어둠의 흐름에 맞춰서 기본 색감을 한번 깔아 볼게요. 자, 굴을 기본 베이스로 한 정물을 그린다고 해서 곡선을 쓸 필요는 없어요. 짧은 직선을 이용해서 굴에 꺾이는 형태의 변화를 찾아가면서 색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면 방향이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색감을 진행하실 때는 이 말려 나오는 면 방향에 맞춰서 색감을 잡아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입체감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죠. 빛을 가장 많이 받는 이쪽 좌측에 꺾이는 이 부분을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로 남겨 놓을 거예요. 자, 주변의 색감을 계속 잡아 볼게요. 이쪽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도 조금 강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아줬고요. 윗부분에 사과 꼭지 부분을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물체의 끝부분보다 그림자의 색감을 더 강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물체 앞부분의 그림자는 최대한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그림자의 색감을 이용해서 사과의 정확한 형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색감은 사과와 맞닿는 가장 안쪽 부분의 그림자 색감이 가장 진하고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자의 앞쪽,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 부분을 진하게 잡아주시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그림자의 색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주세요. 안쪽 부분을 잡아주시고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기본 색감을 한번 깔아줬습니다. 자, 어둠의 가장 포인트 부분 색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킬게요. 선은 최대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을 강조해 주시면서 선의 촘촘함을 이용해 밀도를 채워주셔야 돼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고 약간의 광택이 있는 질감이기 때문에 밀도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지의 이 그림자 표현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면을 타고 넘어가는 이 그림자의 위치도 정확히 잡아주실수록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쪽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어두운 표현도 조금 더 강조를 해 볼게요. 자, 색감을 깔아주실 때는 항상 물체의 구조, 면 구조 방향에 맞는 선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인 대상의 표현이 가능해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결을 따라서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해 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 색감은 한번 깔렸어요. 자, 이제 사과의 어느 정도 질감의 느낌을 조금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저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색감을 살짝 비벼주도록 할게요. 휴지라든지 찰필 등을 이용해서 가볍게 색감을 한번 비벼주시면 연필로 미처 채워지지 않았던 결의 빈틈이 메꿔지면서 훨씬 밀도 있는 색감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사과의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질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감의 표현을 위해서는 밀도를 충분히 올려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이 위에 조금 더 묘사를 강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둠부터 다시 강조를 시켜볼게요. 자, 이 사과의 결 방향에 맞춰서 선을 계속 써볼게요. 처음보다는 조금 더 힘을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선의 느낌 자체를 거칠게 쓰시는 것은 안 되고요. 양 끝을 들어주는 선을 이용해서 맺히는 얼룩, 이런 색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선을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윗부분에서는 사과의 끝부분을 조금 더 어둡고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아래쪽 그림자와 섞이는 부분에서는 반대로 그림자의 색감을 더 강조시켜 주시고 사과의 어두운 부분을 반사광으로 살짝 밝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윗부분과 아래쪽에서 색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과의 가장 밝은 부분,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멀어지면서 색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고요. 끝부분의 색감이 조금 잡히고 앞으로 나오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졌다가 다시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강한 어둠이 나와주고요. 자, 윗부분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결 느낌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줄게요. 자, 이 과정까지가 그림을 정말 처음 시작하는 연필 소묘 초보자분들을 위한 사과의 기본 표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만 표현을 하실 수 있어도 기본적인 덩어리, 그 다음에 대상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제가 최대한 묘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밝음과 어둠, 색감의 차이만 이용해서 사과의 이미지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방식이에요. 자, 사과 그리기 중급자 과정, 이제 묘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사과의 구체적인 질감에 대한 표현 묘사를 추가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의 표면을 보시면 굉장히 무늬가 많아요. 얼룩무늬도 있고요. 이런 톤 변화들이 굉장히 작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사과의 표현력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사의 표현은 항상 어둠에서부터 밝음 쪽으로 역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효율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사과의 매끄러운 결 표현, 얼룩무늬, 점박이 무늬들을 그리면서 사과의 질감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잘 그린다는 표현의 기준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제와 비슷하게 그려내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통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럼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대상을 꼼꼼하게 바라보며 대상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관찰력, 그 과정을 완성까지 끌어낼 수 있는 끈기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부분을 하나를 그리는 거는 모두 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을 100개, 1000개를 연속적으로 계속 그려나가야 된다면 분명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과정을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도 해요. 물론 저도 사과를 아주 사진처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그렇게 그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과 하나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씩 투자하기에는 뭔가 내가 왜 사과를 이렇게 열심히 그려야 되나, 이러한 좀 쓸데없는 생각이 들죠. 사과 하나 그리는데 10시간씩 시간 투자를 한다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사과를 사진처럼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최고점 부분에서 조금은 색감이 강하게 잡혀주면 사과의 볼륨감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윗부분의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밝았다가 위쪽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어두워졌다가 안쪽으로 다시 완전히 꺾여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이 끝부분을 조금 밝게 빛 느낌을 표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처리를 해주셔야 말려 들어가는 이 굴곡에 대한 입체 표현 느낌이 굉장히 전달이 잘 되게 되거든요. 안쪽으로 완벽하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표현을 강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연필로 계속 그리기만 했어요. 지우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연필로 계속 색을 넣기만 했다면 마무리 과정에서는 이제 밀도의 표현과 지우개로 밝음의 느낌을 살짝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종이연필을 이용해서 점박이 느낌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종이연필은 이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칠해진 색상을 비벼주는 표현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비비기에는 너무 좁은 부분의 표현들, 작은 점무늬 같은 거를 표현해 주실 때 이 종이연필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묘사의 표현을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연필 선의 표현이 최대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림자 부분을 종이연필을 이용해서 비벼서 선의 느낌을 최대한 감춰주시는 거예요. 자, 지우개 표현으로는 일단 반사광 부분의 색감을 살짝만 찾아주시고요. 깨끗하게 지우는 게 아니라 살짝 비비듯이 색을 문질러 주시면서 색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반사광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는 뒷부분의 반사광도 조금 찾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살짝 비비듯이 색을 조금씩 빼내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광택의 표현은 이 반사광에서 색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빼주느냐에 따라서 광택의 질감 느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더 매끈한 사과의 질감 표현을 해주시고 싶다면 반사광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포인트적인 요소들만 살짝씩 지우개를 이용해서 작은 점의 표현들을 추가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점의 표현은 남겨가면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살짝씩 점 표현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과 표현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급자 과정에서는 기본 덩어리 이후에 사과의 질감과 광택의 느낌, 반사광의 처리 등 조금 더 표현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보다 사실적인 사과의 이미지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탄탄한 기본기에 대한 표현이 잘 되셨던 분들은 질감의 표현 묘사 과정까지 이어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사과 같은 과일에 대한 표현, 굴을 기본형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표현을 보다 쉽게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